스핀셀링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국내에서는 당신의 영업에 스핀을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판매가 됐었고, 지금은 절판이 됐어요. 이 2005년도에 판매된 책인데, 이 책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은 3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걸 설명을 다 드리려면은 뭐 1시간이 부족하고요. 근데 소개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한 20장 정도 PPT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세일즈에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원서입니다. 스핀셀링에서 닐 라컴이라는 그 세일즈맨으로 성공을 해서 세일즈 컨설팅 회사를 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코리아 업체가 있습니다. 네, 여기 되는 건가요? 오늘은 안 해왔네. 네. 허스웨이트라는 회사에서 이 자료를 만든 거예요.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 소개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이 닐 라컴이라는 사람이 그 세일즈 컨설팅 업체를 차렸어요. 1990년대에 차려가지고 유수의 대기업에 본인의 세일즈 노하우를 판매하려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저런 세일즈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 대기업 간부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당신의 기업의 세일즈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미스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하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 대기업 간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어. 혹시 우리 세일즈에는 그 클로징이 중요하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닐 라컴이라는 사람이 클로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대기업 그 임원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 뭘까요, 그게? 질문? 거절 처리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 거절 처리가 중요한 거잖아. 했어. 그러니까 닐 라컴이, 그것도 맞다. 거절 처리 화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더니 나온 얘기가 그 대기업 그 영업 간부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영업 간부니까 영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질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하니까 닐 라컴이, 그래요. 그래서, 그래, 질문엔 두 가지가 있잖아. 개방형 질문이 있고, 폐쇄형 질문이 있지. 폐쇄형 질문 말고 개방형 질문 하라는 거지? 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맞긴 한데,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기업 간부가, 뭐야, 너 또 엉터리 아냐?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세일즈를 해왔던 기업이야. 그래서 클로징, 거절 처리,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연구를 했는데 그게 다 아니라니까 당신의 연구는 낙제야 해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닐 라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10억을 들어서 35,000건의 세일즈를 분석을 10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연구 자료가 나온 것이 바로 이 책이에요. 예,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우리의 세일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당신의 세일즈에 스핀을 걸어라 해서 스핀이 그 질문 4단계의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SPIN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원서에 있는 내용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허스웨이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대박을 터뜨려서 그 컨설팅 하는 그 업체마다 200% 이상의 매출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소개가 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얘기가 되는데,
결국 이제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세일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세일즈냐? 소형 세일즈하고 대형 세일즈가 있어요. 그럼 이 차이는 뭐냐? 소형 세일즈는 내가 구매를 해도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거야. 되돌리지 못해도 상관이 없고, 언제든지 뭐 되팔 수도 있고,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거를 소형 세일즈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책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책을 사면 10권씩 사. 근데 이걸 10권씩 사는데 책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읽어봤더니.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큰 리스크가 존재하나요? 그 정도는 뭐, 책 뭐 한 15,000원짜리 10권 해도 15만 원이면 돼. 내 인생에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 그죠?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있죠. 냉장고를 구매를 해. 냉장고를 구매를 했을 때 설사 잘못 산다 하더라도 얼마나 잘못 사겠어. 조금 기능의 차이일 뿐이지. 좀 이게 좋고 이게 안 좋고 요 차이잖아. 그래서 에이, 나중엔 딴 거 사야지. 에이, 뭐 이러면 돼. 그죠? 차 같은 경우는 어떨까? 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많이 알아보잖아요. 그쵸? 워낙 많이 알아볼 수 있고, 기존에 선호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형 세일즈의 어떤 부분이 속해 있냐면, 우리 보험 영업은 어느 쪽일까 하는 거죠. 우리 보험 영업은 대형 세일즈에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 달에 10만 원 납부하는 우리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20년 납을 하죠.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120만 원. 그쵸. 10년이면 1200만 원, 20년이면 2400만 원. 이건 좀, 비싸네. 그리고 내가 납부했다가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대형 세일즈에 속한다라고 보고, 요 장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닐 라컴이라는 분이 이제 35,000건의 세일즈를 분석을 했더니, 자, 소형 세일즈에 속하는 것으로 뭐가 중요하냐? 클로징이 중요하구나. 소형 세일즈는 클로징이 중요하구나. 또 소형 세일즈일수록 거절 처리가 중요하구나. 소형 세일즈일수록 이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설명을 잘 하는 게 중요하구나. 설명을 잘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보험 영업을 보시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20년 동안 제가 선발한 분들 보시면 영업을 잘하는 사람, 영업을 잘했던 분들은 어떤 분이었을까? 제가 의료기기 업체에서 영업을 잘하는 분도 제가 리크루팅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약품 영업을 잘하는 분도 리크루팅 해보고, 자동차를 잘 파는 사람도 리크루팅 해왔어. 근데 이분이 우리 보험 영업에서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몇 년 거쳐가지고 또 잘하는 분도 계셨지만, 그럼 그 차이는 뭐였을까? 그분은 의료기기 업에서 영업을 잘했을 때는 이 의료기기 설명을 너무 잘하는 거야. 의사를 만나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의료기기 설명을 너무 잘해. 의료약품 설명을 너무 잘해. 자동차 설명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그 업계에서 성공을 했지만, 우리 보험 영업에서는 왜 잘 못했을까? 그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은 크게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왜 질문이 먼저일까? 영업에 있어서 왜 질문이 먼저일까? 대형 세일즈일수록 왜 질문이 중요한가? 라는 부분. 두 번째는 그 네 가지 질문, 스핀이라는 네 가지 질문이 있어요. SPIN. 요 스핀이라는 네 가지 질문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우리 상담 흐름에 넣는 방법, 그리고 또 질문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어제 밤에 가가지고 만들다가 다 못 만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만들었어요. 왜 질문이 먼저일까? 자, 닐 라컴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 여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나와 있죠? 10년 넘게 35,000건 이상의 실제 영업 대화를 분석해서 정리를 한 거야. 닐 라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큰 결정을 앞둔 고객일수록 뭐라 그래요? 남이 말한 장점보다
세일즈맨이 말한 장점보다 내가 말한 고민에 더 크게 움직인다. 내가 말한 고민. 자, 내가 말한 고민은 어떻게 끌어내냐? 질문으로 인해서 그걸 고민을 끌어내는 거죠. 고객이 입에서 나오게끔 하는 질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제안은 설득이 아니고 이게 제가 필요하겠네요. 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작은 물건 파는 방식. 이게 이제 소형 세일즈죠. 예. 신중한 상담. 이건 대형 세일즈라고 봤을 때 그죠? 보험처럼 오래 고민하고 가족의 영향이 큰 상담일수록 강한 설명보다 차분한 질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은 구매를 보죠. 빨리 결정할 수 있어. 아니면 위험이 크지 않아. 비교가 단순해. 설명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 뭐 이런 거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운전자 보험 계속 개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고객은 여기서 쉽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됐죠. 운전자 보험은 새로운 게 좋은 거야. 학습이 됐어. 이런 분은 쉽게 결정할 수 있어. 우리가 이 설명을 얼마나 임팩트 하냐에 따라서 쉽게 결정해. 그리고 운전자 보면 막 10만 원, 20만 원 그래요? 그렇지 않아. 2만 원, 3만 원 이 정도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10만 원 이상 또 20만 원, 30만 원 되는 것은 어떻게 될까? 미루기 쉽죠. 가족과 상의를 한대. 잘못 선택하면 부담이 있죠. 또 필요를 느껴야 움직이기 때문에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핵심. 스핀이라고 하죠. 스핀. 그래서 자, 스핀은 S가 뭐냐? 시츄에이션이라는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츄에이션 퀘스천. 그래서 이제 상황 질문입니다. 상황에 대한 질문이야. 지금 어떠세요?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 상황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P가 이제 problem question. 그래서 P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부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책에서는 이 세 번째의 질문을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향 질문이라고 해서 이 상태로 그대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를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implication question에서 I죠.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안한 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면 무엇이 좋아질지를 물어봅니다. 이게 need payoff question이라고 해서 앞에 N입니다. 그래서 이 앞자를 따서 스핀이라고 하고요.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가장 좋은 한글이 뭘까? 그래서 situation, 상황에 대해 상황 질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질문. 두 번째로는 문제 질문. 당신 뭐가 문제냐? 그렇죠. 세 번째는 영향 질문. 이대로 있을 때 당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는 거죠. 네 번째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대로 갔으면 어떤 해결 가치가 있는가 해서 해결 가치 질문. 그래서 총 4개의 질문 단계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상황 질문, 문제 질문, 영향 질문, 해결 가치 질문 이렇게 있습니다. 앞 글자만 따면 어떻게 돼요? 상문영해 이렇게 되는 거죠. 상문영해. 자, 여기까지 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클로징도 중요하고 거절 처리도 중요하고 상품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질문도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질문이다.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겠죠? 고객의 상황은 지금 간단하게 지금 어떠세요라고만 이렇게 써놨지만 이런 거죠. 고객이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보험 설계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물어보는 거죠. 보험은 도대체 왜 가입해서 지금 이 보험이 있는 거지? 그리고 보험관리란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문제. 지금 저를 만나서 어떤 것을 해결하길 바라세요? 물어봐야죠. 그렇죠? 이런 질문을 내가 던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상문영해.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중요하고 질문에서도 이 상문영해 단계로 질문을 해야 될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상황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형편, 지금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의 당신의 생각과 형편이 어떠냐?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AI가 만들어낸 질문이라서 우리에 맞게 좀 바꾸셔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질문. 쉽게 말하면 걱정을 말하게 하는 질문이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보험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저 지금 보험 나 만족하는데 나 이 보험만 있으면 되는데 이러면 문제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근데 문제가 다 있죠. 저 솔직히 보험료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보험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거라든지 사실은 저희 애기 아빠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디가 좀 이상하다 하는데 내 것도 다시 봐야겠어요 라고 할지 그걸 물어봐야죠. 근데 이런 질문이 없이 설명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영향 질문이죠.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합니다. 문제를 그냥 두면 커지는 결과를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객이 그냥 넘길 일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게 니즈 환기 단계입니다. 사실 니즈 환기 단계. 그래서 니즈 환기 단계가 내가 이 팔려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줄줄줄줄 아무리 잘 얘기한다 하더라도 고객은 절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질문과 함께 가야 된다. 아니면 내가 설명을 하더라도 꼭 물어봐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동의하시죠?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물어보지 않고 세일즈맨이 자기 얘기만 줄줄줄 얘기하면 고객이 너무 좋은 상품이네 사인해야지. 안 그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결정을 안 하면 왜 결정을 안 했는지 물어보고 결정을 했으면 왜 결정을 했는지 물어보고 그렇죠?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해결 가치 질문이죠. 이제 해결이 되었을 때 안도감과 이익을 고객이 직접 말하게 한다. 뭐 예를 들자면 실제 사례로 김민진 대표님이 하고 있는 세일즈 방식 중에서 만족도 체크 단계가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한 중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그럼 고객이 보험 설계사는 다 상품 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설계사님은 저에 대해서 진짜 걱정해 주시고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이 대형 세일즈를 잘 하시는 분은 이제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결되었을 때 안도감과 이익을 고객이 직접 말하게. 이게 설명을 들었더니 이해가 잘 돼요. 암이 정말 필요하네요. 생활비가 필요하네요. 가입하면 되겠네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한다. 그리고 또 그걸 적게 하잖아요, 또. 그럼 적으세요. 막 적게 하잖아. 네, 그죠. 자, 상담만 만족하신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상품 설명을 그럼 언제 꺼내야 되냐? 언제 꺼내요? 고객 만나자마자 상품 꺼내요? 안보험 가입해야 돼, 너. 이렇게? 그게 아니고, 고객의 고민이 분명해진 뒤에 말해야 된다. 그래야 상품의 장점이 내 이야기로 들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좋은 얘기를 해도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고객의 고민이 확실해지면 그 타이밍에 상품 설명 꺼낸다. 이걸 머릿속에 넣으시면은 세일즈는 날개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이 어떻게 되냐? 대부분의 우리 FA님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상품부터 꺼내, 상품부터. 고객은 듣기만 하죠. 고객은 계속 들어. 이게 이해를 하는 건지, 동의를 하는 건지, 공감을 하는 건지, 제대로 듣는 건지, 내 얼굴은 안 보고, 내 상품 설명서만 보고 있어. 어떠세요? 했더니, 생각 좀 해볼게요. 설명은 좋은데, 상품은 좋은 것 같은데, 생각 좀 해볼게요. 저희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돈이 없네요. 대부분 스토리잖아요, 이게 우리. 그래서 가동이자 마지막 계약으로 갔는데 계약을 못하고 무가동으로 끝나는 우리들의 슬픈 우픈 현실. 제가 이거를 3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적절한 설명은 고민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을 확인을 해야 되고, 고민이 없다면 고민을 끌어내야죠. 그게 니즈 환기죠. 그럼 그 니즈 환기는 질문으로 해서 끌어낸다. 잠재되어 있는 고객의 니즈, 이 니즈를 환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단계 초회 면담에서의 목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중권을 뺐죠. 그죠? 자, 고객이 필요를 말해. 나 보험료 너무 많아. 줄이고 싶어. 그래, 줄여주면 되잖아. 보장은 더 크게. 보험료는 절감. 우리 할 수 있잖아. 우리 전문 아니에요? 예. 아니면은, 가입만 시켜놓고 오지도 않고 보험 설계사들은 다 그래. 이거 해결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상담을 받고 가입을 하면 되지. 나 같은 설계사를 만나면. 그죠? 그리고 제안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예. 자, 그래 상담의 흐름을 넣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 요 책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설명한 단어를 제가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를 그대로 놓은 겁니다.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야, 그냥 이게. 이 시작은 뭐냐면, 릴렉스 하는 거예요. 초회 면담에서 릴렉스 하는 거야. 우리가 만나서, 날씨가 좋네요. 아이고, 사진이 참 이쁘게 나오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편안하게 문을 여는 거예요. 고객님, 오늘 설명 듣고 가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담만 들어보고 상담에 만족하신다면 뭐 해요? 소개해 주시면 돼요. 네. 상담만 만족하시면 소개해 주시면 돼요. 네.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그죠? 자, 두 번째 뭐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이때가 중요한 거지,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고객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 보험 설계사는 어떤 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험은 왜 가입하셨어요? 아니, 보험 이렇게 많이 가입하고 계신데 보험 관리란 뭐라 생각하세요? 이런 것이 상황 질문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근데 어떠셨어요? 보험 가입하고 나서. 설계사가 찾아오지도 않고, 뭐 하나 아픈데 보험금도 안 나오고, 청구하려면 어렵기만 하고, 혜택 받는 것도 없고, 돈만 나가고, 돈도 없는데. 이런 게 문제 아니에요. 그죠? 영향이죠. 그러면 이대로 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만일 이거를, 정말 보험료도 줄이고, 지금 요즘의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가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얘기를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고객의 고민을 끌어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짧게 설명드릴 테니까 상담만 만족하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자, 고객님, 지금 가입하고 계신 게 생명보험인데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차이를 제가 10분 만에 설명드릴게요. 설명해야죠. 그죠? 네,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맞춤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 증권 주시면 제가 싹 분석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간단히 증권 봤더니 요런 부분이 문제가 되네요. 얘기를 해줘야죠? 네. 그리고 다음 약속. 이 다음 약속이라는 것이 이제 클로징인 겁니다. 클로징. 그죠? 네. 이 클로징은 계약을 받아오는, 사인하는 클로징이 아니고요. 다음 일정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제가 가져올게요. 그때 설명 들어보시고 만족하시면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 결정 못 내리시겠죠? 물어봤더니 배우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사모님께 말씀 한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절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다? 말솜씨가 아니고 타이밍이 중요한데, 거절이 커진 이유. 나는 설명만 하면 고객이 거절해요. 그래서 거절 처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클로징이 약한 것 같아요.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거절이 커진 이유는 고객의 필요가 커지기 전에 상품 설명부터 한 거예요. 고객은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설명부터 하면 고객이 내 이야기로 안 듣는다. 고객이 말한 고민하고 다른 얘기를 한 거야. 고민은 A가 필요한데 나는 B만 얘기해. 안 되죠. 마지막으로 너무 빨리 결론을 요구한 거예요. 야, 하나 가입해, 가시나. 안 하지. 그죠? 그러니까, 야, 내가, 좀 상품권 줄게. 이런 식이 가는 거예요. 남는 게 없잖아, 그러면. 그죠? 자, 이렇게 바꾸십시오. 문제와 영향 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질문을 먼저 던진다. 설명하기 전에. 상품 설명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던져본다. 고객이 한 말을 그대로 되짚어 본다.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고요. 예. 주변에 암 걸리신 분이 많다고요. 고객이 한 말을 그대로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계약 대신에 다음 약속부터 잡습니다. 지금 가입해가 아니고 다음번에 제가 오겠습니다. 몇 날 몇 시.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생기면 꼭 저한테 미리 연락 주셔야 됩니다. 이때 제가 고객님이 생각하고 있는 아주 적절한 맞춤 솔루션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약이 커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원, 2만원짜리야 바로 계약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하려면요. 두 번의 스텝은 거쳐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상황 질문, 문제 질문, 영향 질문, 해결 가치 질문해서 예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표를 이제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이 쓸 질문표가 뭘까? 각 4단계에서 내가 고객한테 직접 할 질문, 이건 AI가 뽑은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내 상담 스킬, 상담 스타일에 맞춰서 내 질문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한 예로 우리 김희진 대표님이 영업 귀신이잖아요. 그분이 하는 질문을 내가 벤치마킹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뭐겠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보험 설계사가 무슨 일 하는 사람 같냐? 보험 관리랑 뭐 같냐? 보험은 도대체 왜 가입했냐? 이런 거죠. 그죠? 자, 마무리입니다. 좋은 상담은 뭐냐? 말을 많이 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고객이 스스로 필요를 말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고객이 스스로. 그래야지만 고객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상품 설명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집중하게 된다. 이게 오늘의 세일즈 특강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상품 설명보다 질문 한 문장부터 시작해보세요. 고객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서 꼭 만나시면은 질문을 던지는 우리 강남사업부 FA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